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 바로 뉴욕시입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그리고 세계 금융의 수도. 그런데 이 화려한 도시의 심장부에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느낌? 혹시 받으셨나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여러 기사나 데이터를 보니까요. 뉴욕이 이른바 탈금융화라는 좀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탈금융화. 그러니까 금융업이 도시 경제나 어떤 정체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한때 뉴욕하면 딱 떠오르던 그 금융 일자리, 이게 줄고 있고요. 또 높은 세금, 그리고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소위 돈 잘 버는 분들, 또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리고 이게 뉴욕의 미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그 숫자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로 뉴욕시 전체 일자리에서 금융이랑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1990년에는 11%가 넘었거든요. 네, 꽤 높았죠. 근데 지금은 이게 8% 아래로 떨어졌어요. 거의 7.7%. 30년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변한 건데 최근 5년만 봐도 좀 그래요. 미국 전체 금융 일자리가 한 23만 개 넘게 늘어나는 동안에요. 뉴욕주는 고작 1만 9천 개 정도. 이것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 겨우? 그 정도군요? 네,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곳들이 훨씬 많이 늘었고요. 심지어 그 JP 모건 있잖아요. 이런 거대 은행도 본사 빌딩은 뉴욕에 새로 크게 지었지만 실제 직원 수는 텍사스에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진짜 단순히 일자리 숫자 감소 이걸로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핵심 원인으로는 역시 비용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되죠. 비용이요? 세금 부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주 법인세가 7.25%인데 여기에 뉴욕시 자체 법인세가 또 붙어요. 그리고 또 지역 교통망 분담금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 일부 기업들은 지방세만 18% 이상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와, 18%요? 지방세만요? 네. 다른 주들은 아예 법인세가 없거나 훨씬 낮은 곳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죠. 그렇죠. 정말 엄청나네요. 연방세까지 합치면 맞습니다. 게다가 AI 도구 사용을 규제한다거나 아니면 채용할 때 예전 연봉 물어보지 마라. 이런 거 했잖아요. 뉴욕시만의 좀 엄격한 고용 규제들. 이것도 기업 운영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요. 그런 규제들도 있군요. 네. 이러니까 골드만삭스는 댈러스로 가고 모건 스탠리는 조지아주 알파레타, 시티그룹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으로 이렇게 운영기는 일부를 옮기거나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비용 절감이 아주 절실한 겁니다. 기업만 떠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좀 흥미로운데요. 자료를 보면 소위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학력 인력 증가율도 마이애미, 댈러스, 샬럿, 오스틴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뉴욕이 좀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살기가 너무 팍팍해서 그런 걸까요? 그 점을 무시할 수가 없죠. 월세 중간값이 3,600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미국 50대 도시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500만 원이요? 와. 네. 아이 키우는 비용도 진짜 만만치 않아요. 연간 보육비가 평균 2만 6천 달러, 약 3,5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2019년 이후에 43%나 급증한 수치랍니다. 43%나요? 네. 자동차 보험료 같은 다른 부수적인 비용까지 다 따지면 정말 억소리가 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2017년에 연방 세법이 바뀌면서 그 주 및 지방세, SLT라고 하죠. 이 공제 한도가 10,000달러로 딱 묶인 게 결정타가 된 것 같군요. 네, 맞아요. 특히 고소득층한테는 이게 큰 타격이었죠.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의 칼 아이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억만장자들이 아예 세금 없는 플로리다 같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버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아, 그렇군요. 네, 골드만삭스 추정을 보면요. 2018년부터 5년간 뉴욕시에서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 버는 가구의 10%가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나와요. 10%나요. 와. 이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서요. 2022년 한 해에만 뉴욕주에서 약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 넘는 세금 손실이 발생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17조 원. 정말 큰 돈이네요.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기업이나 개인이 떠나고 그 빈자리를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직 일자리가 채우면서 도시 전체의 소득 구조도 좀 바뀌고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를 보면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시간당 실질 임금이 미국 전체적으로는 한 3%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뉴욕시는 오히려 9% 가까이 하락했어요. 9% 하락이요? 네, 이건 뭐랄까 일자리의 질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뉴욕시의 전통적인 재정 모델, 그러니까 금융산업과 부유층한테 높은 세금을 걷어서 미국 최고 수준의 복지나 교육 지출을 유지해온 소위 엘리트 주도 성장 모델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조란 맘다니 같은 정치인은 오히려 무료 보육 같은 복지를 더 확대하겠다. 여기에 연 60억 달러를 쓰겠다. 이렇게 공약하면서요. 그 재원은 법인세 인상 11.5% 하고 고소득자 추가 소득세 2%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이건 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게 딜레마인 거죠. 복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세금 기반은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맘다니 후보의 제안은 진보적인 유권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업과 부유층의 이탈을 더 가속화시켜서 결국엔 세수를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이건 정말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그럼 희망은 없을까요? 자료에 보면 그래도 기술 산업, 테크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구글, 오픈 AI,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뉴욕의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요? 네, 그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2014년부터 10년 동안 뉴욕시 기술 분야 고용이 64%나 증가했으니까요. 꽤 많이 늘었죠. 64%면 상당하네요. 네, 아마존이 예전에 지역 반대 때문에 무산됐던 제2 본사 대신에요. 조용히 맨해튼에 사무실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건 좀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하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멀다고 봐야 합니다. 기술 분야 전체 일자리 수가 약 8만 4천 개 정도인데 이게 금융업 전체 약 38만 3천 개에 비하면 아직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아, 아직 차이가 크군요. 게다가 기술기업이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결국 뉴욕의 그 높은 비용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테고요. 층은 소득의 절반 이상 54%를 임대료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54%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네, 1990년대만 해도 이게 40%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고소득층조차도요. 원룸 스튜디오 아파트 월세를 감당하려면 연봉이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원은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억 원이요? 원룸 살려면요? 와. 네, 최근에 시 당국이 City of Yes라는 조례 개정으로 주택 공급 규제를 좀 완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맘다니 후보는 또 임대료 동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거든요. 아, 임대료 동결이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신규 주택 건설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죠.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오늘 저희는 뉴욕시가 마주한 이 탈금융화 현상과 그로 인한 세금 부담, 인력 유출, 재정 압박, 그리고 고질적인 주택 문제까지 참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의 그 화려한 위상 뒤에 가려진 고민이 생각보다 훨씬 깊어 보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비교적 괜찮고 실업률도 낮은 이런 상황에서도 뉴욕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면요. 만약에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좀 침체기에 접어들거나 은행 산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과연 뉴욕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네요. 네, 이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각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